네, 이제 다음 보실 부분은 열 전달입니다. 열 전달은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, 이때 열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도, 대류, 복사 이렇게 전대복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전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도에 대한 정의는요, 고체 및 정지유체의 접촉을 통해 운동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즉, 열 매개체가 뭐가 된다? 그쵸? 고체가 되는 겁니다. 여기에서는 유체라고 하더라도 정지 유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얘는 일단은 흐르는 친구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전부 다 입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라고 해줄 거예요. 따라서 고체 내 분자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들을 전부 다 전도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. 즉, 고체는 기체보다 열 전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. 우리 고체는 입자들이 굉장히 빡빡한 상태로 질서 있게 이런 식의 형태로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. 기체는 반면 어떻다고요? 입자들이 보다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태들을 기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고체의 경우 훨씬 더 이 분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되겠죠. 따라서 전도는 누가 더 크다? 그쵸. 전도는 고체 상태가 훨씬 더 높다. 그래서 고체가 훨씬 더 열 전도율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전도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. 즉, 열 전도율이 높다라는 것은 열 전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열 전달이 더 높다라고 하면 안 돼요. 열 전도율이 더 높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밑에 보시면 관련식 나와 있습니다. 퓨레의 열 전도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. 즉, 열 전도 과정은요, 전달되는 에너지를 요 퓨레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전도에 의한 연류, 열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. 이때 Q는 L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 상태라고 했을 때 이 고체의 두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두께는 서로 반비례한다. 즉, 두께가 두껍다라고 한다면 열 전달은 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.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냥 벽면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면적이 같을 때 두께만 다르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. 그러면 두께가 얇은 A하고 두께가 다소 두꺼운 B의 벽이 있을 때 어떠한 물질이 훨씬 더 열 전도가 잘 될까요? 같은 불을 냈을 때에는 당연히 두께가 얇은 벽이 훨씬 더 열이 전달이 잘 되겠죠? 그래서 이렇듯 두께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L분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또한 표면적은요, 크면 클수록 열 전달량이 많아지겠죠. 즉, 이번에는 두께가 같다라고 할 거고요. 두께가 같은데 다만 표면적이 살짝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의 벽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줄 겁니다. 두께가 같아요. 근데 표면적이 훨씬 더 크다면 같은 불을 주었을 때, 열 에너지를 주었을 때 이 벽면 뒤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전도율은 얘가 더 크잖아요. 그래서 표면적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K라고 하는 수치는 이 물질 자체의 열 전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K는 물질의 열 전도도 혹은 열 전도율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. 이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, 즉 유리냐 혹은 그냥 나무냐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지정이 되는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델타 T라고 나와 있습니다. 우리 T1 마이너스 T2라고 하는 것은요, 그냥 온도 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, 우리가 이렇게 차이를 의미할 때에는 델타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 전부 다 비례관계다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. 즉, 열 전도율이 높다. 그러면 열 전달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 비례관계고, 뿐만 아니라 온도차를 더 많이 가해줬다라고 한다면, 즉, 똑같은 벽이 있을 때, 요 벽에 있을 때, 내가 여기에는 조금만 주고 여기는 열 에너지량을 많이 줬어요. 이렇듯 온도 차이를 조금 더 많이 가해줬다면 이 온도 차이를 더 많이 가해준 B의 경우가 훨씬 더 열 에너지가 잘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? 이 퓨리의 법칙, 명칭 알고 계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전도의 경우에는 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고체의 두께까지 관여가 된다. 뿐만 아니라 K라고 하는 요 열 전도도의 단위 나옵니다. 자, 우리 열 에너지는요, 보통 와트로서 표현을 할 겁니다. 와트라고 했을 때 요 물질의 두께는 미터 단위를 사용할 거고요. 요 A는요, 단면적이니까 미터 제곱 단위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델타 T는 온도 차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켈빈을 사용해도 괜찮고 아니면 섭씨를 사용해도 수치상으로는 똑같겠죠. 왜요? 온도 차라고 했으니까요. 그럼 이렇게 했을 때 K는 무조건 단위가 어떻게 되어야지만 와트 단위가 나오게 될까요? 우리 지금 요 미터와 미터 제곱을 상쇄시켜 주시면 미터 하나 남습니다. 결론적으로 미터 켈빈만 남는데 내가 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? 와트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? 그럼 와트 퍼 미터 켈빈 해주시면 얘가 열 전도도에 대한 단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? 열 전도율에 대한 단위로 옳은 것을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. 그때는 여러분들이 와트 퍼 미터 켈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. 지금 Q 다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요 단위 무시해 주시고요. 지금은 그냥 Q 닷에 있는 관련된 요 법칙으로서 K라고 하는 상수에 관련된 단위를 봤다. 그거를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한 얘하고 단위가 동일한 거는요. 와트 퍼 미터 섭씨다 라고 했습니다. 섭씨라고 표현하셔도 동일합니다. 그리고 나는 접두어를 사용해가지고 얘를 조금 변환시키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문제에 이런 식의 지문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하나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러한 열 전도를 통해서 소방에서는 어떻게 또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연소 초기의 열 전달 현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화재가 나는 거, 그쵸? 아직 연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기 전이니까요. 여러분들은 그냥 불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불이 날 때에는 초기 단계에는 공기 자체가 데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 전달은 어떻게 해요? 열 전도를 통해서, 즉 화재가 일어난 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의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이 전도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단열재 내화구조, 방화구에 화염 방지기 등을 적용할 때 열 전도를 고려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단열재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하고 있고요. 그리고 내화구조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 방화구획은 무엇이냐? 화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구획을 얘기하고 있고, 화염 방지기는 화염 자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 화염 방지기의 경우에는요, 배관 안이 폭발성 가스로 가득 충만할 때, 이때 만약에 연소가 개시됐다라고 한다면 이 화염 자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 안에 얇은 금속 망들을 여러 겹쳐 놓습니다. 이렇게 생긴 친구를 우리는 소염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, 이 금속망이 아무래도 열 전도가 빠르겠죠. 열 흡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의 화염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얘가 바로 화염 방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부 열 전도를 고려해줘야 되겠죠?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열 전도율이 작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. 그리고 건축 재료의 열 전도율은 금속이 가장 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겠죠? 그리고 대리석, 목재, 단열재 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뭘로 만들자? 단열재로 만들자. 되셨죠? 디귿번 보시면 벽면용 단열재의 경우 벽의 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얇을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열 손실이 많다라고 합니다. 이 친구는요, 벽일 경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. 벽이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손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. 왜냐? 열 전달이 많으니까요. 마찬가지로 얇을수록, 두께가 얇을수록 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고요. 그리고 날씨가 춥다라고 해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.
그렇죠.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차가 극심해져 버리는 것이니까. 그래서 이럴수록 열 전달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열 전달량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 손실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